자, 이번에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올 수 있는 건강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사 방선입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사이, 오늘 주제가 뭘까요? 이정수님, 우리가 만약 숨을 못 쉰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어우, 숨 쉬지 못한다면 끔찍한데요. 그만큼 숨을 쉰다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행위인데요. 그래서 이번 주제, 자다가 숨 못 쉬는 수면무호흡증입니다. 자다가 숨을 못 쉰다는 게 이게 너무 충격적인데요. 수면무호흡증, 이거 뭡니까? 수면무호흡증은 글자 그대로 잠자는 동안에 숨쉬기를 멈추는 질병입니다. 흔히 폐쇄형, 중추형, 혼합형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되죠. 아니, 수면무호흡증이면 무호흡증이지 이렇게 세 가지나 있습니까? 그러면 폐쇄형 수면무호흡증은 뭔가요? 예를 들어 이정수님의 손이 진공청소기 구멍을 막는다고 생각해 볼까요? 계속 흡입하려는 진공청소기를 막고 있으면 결국 청소기에 무리가 가겠죠. 우리 몸도 비슷합니다. 폐쇄형 수면무호흡증은 상부 기도의 폐쇄 또는 허탈에 의해서 잠자는 동안 숨이 반복적으로 멈춰요. 그럼 혈액소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자던 도중 자꾸 깨어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럼 중추형은 뭔가요? 중추형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모든 호흡성 노력을 중단시키는 신경학적 이상입니다. 다시 진공청소기를 예를 들어보면 진공청소기 플러그를 뽑는 것과 같습니다. 숨쉬기를 관장하는 뇌중추가 차단되면 호흡이 줄어들어 숨을 쉬지 않게 되거든요. 아니, 그 앞에 말씀하신 두 가지 다 무섭긴 한데 그러면 혼합형은 두 개가 다 섞인 거란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중추형으로 시작해 점차 폐쇄형으로 바뀌는 것이 특징이죠. 그런데 수면무호흡증을 앓고 있는 사람 대부분 폐쇄형 수면무호흡증입니다.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거 다 아는데 왜 숨 안 쉬는 걸까요? 수면무호흡증은 기도 내 탄력이 떨어지면서 주변 조직이 늘어지거나 기도가 좁아지면 생기고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비만이 있습니다. 비만하면 기도 주변에도 살이 쪄 좁아지죠. 이 밖에도 술과 담배, 과도한 스트레스, 턱이 비정상적으로 작은 경우, 목이 짧고 굵은 경우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저는 하루만 밤새도 시야가 어두워지고 좀 멍청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 더 하겠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수면무호흡증의 문제는 단순히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낮에 졸리고 피곤해지니까 기억력도 떨어지고 일에 집중하기도 어렵거든요. 또한 수면 중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니까 혈액에 녹아있는 산소량이 줄어들어 저산소증이 생기고요. 온몸에 산소가 든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의 부담도 훨씬 커집니다. 심한 경우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 커지죠.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번지는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일 때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경우 아닌 사람보다 무증상 뇌졸중 위험도가 약 2.44배, 열공성 뇌경색 위험도는 약 3.48배나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요. 점점 무서워집니다. 이게 덜어 있는 겁니까? 네, 그럼요. 제가 담당하던 30대 남성 환자분의 경우 수면과 코골이, 두통, 무호흡 및 주관졸음 증상이 있었는데 몰라서 방치했더니 심혈관 질환이 부정맥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수면 중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모를 수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자가 진단할 수 있을까요? 평소 증상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수면무호흡증 자가진단법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전 2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2개. 그러면 옐로 카드. 2개인데, 지금? 2개인데? 그래요? 2개? 충격적입니다. 3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한다면 수면무호흡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진단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제 본인, 배우자, 가족의 이야기로 증상을 들어봅니다. 주간에 얼마나 졸리는지 물어보아 코골이나 무호흡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죠. 또 신체 검진을 통해 체중, BMI 지수 등을 측정하고요. 외양, 특히 얼굴과 목의 모양을 관찰하고 이와 함께 비강, 구강, 인두, 후두의 검진을 병행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면 다운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수면 다운 검사는 뭡니까? 병원에서 하룻밤 자면서 수면의 전 과정을 조사하는 검사인데요. 자는 동안 호흡, 맥박, 움직임, 코골이, 혈중 산소 포화도, 뇌파 등을 측정하죠. 이 밖에 기도의 폐쇄 부위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 등을 동시에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검사를 하면은 진짜 재워놓고 계속 쳐다보고 계십니까? 아니요.
모니터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수면 무호흡증으로 판단이 되면, 진단이 되면 어떻게 치료하나요? 만약 가벼운 수면 무호흡증이라면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호전될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면서 체중을 줄여야 하고요. 똑바로 누워서 자는 자세보다 옆으로 누워서 자는 자세가 기도를 열어주는 데 더 좋고요. 근데 생활 습관의 개선만으로도 안 고쳐지는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요? 그렇다면 양압 호흡기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는 동안 기계에 연결된 마스크를 착용하면 기계가 마스크로 공기를 불어넣어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유지해주는 건데요. 사람마다 적절한 기계 종류와 압력, 마스크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잠자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신 방선희 선생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였습니다.